먼저 일단 마이애미는요 내일 일단 알칸타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필라델피아는 랑엘 수아레즈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투수다 땅볼 투수다. 제가 알아온 바로는 땅볼 투수다. 얘네 둘 다 알칸타라가 이제 땅볼 유도 비율이 올 시즌 50.6%고 그 랑엘 수아레즈는 51.7%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알칸타라에 대해서 알칸타라가 작년에는 사이영 수상했는데 올 시즌 좀 부진하잖아요. 저는 이제 좀 그런 이유들을 뭐 보니까 뭐 구속이라든지 얘 뭐 어떤 페스티벌 스핀 그리고 따로 뭐 슬라이더의 각이 줄었다거나 뭐 그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걸로는 땅볼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알칸타라가 작년에는 54.2%의 땅볼 비율을 자랑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50.6%에 머무르고 있다. 작년보다 한 3% 이상 이렇게 좀 땅볼 유도가 잘 안 되는 모습인 거죠. 저는 약간 거기서 알칸타라의 부진을 찾고 있는데 이 알칸타라가 7월달 초만 해도 이 땅볼 유도 비율이 48%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8월이 되는 시점에서 50.6%까지 그러니까 한 2% 가량 회복을 했더라. 땅볼 그만큼 좀 최근에 많이 얻어냈더라. 이런 점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저는 점점 알칸타라가 회복세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칸타라의 지금 최근 그래서 7월달 지난달 성적을 말씀드리면요. 적어드릴게요. 자 이제 뭐 여기다 이렇게 적어드리니까 이 화면 보셔도 되고 샌디 알칸타라는 이렇게 7월달에 32.2이닝 동안 3.3일로 좀 회복세를 보였고 다만 아쉬운 점은 좀 피홈런이 많았다는 점. 피홈런이 무려 6개나 됐는데 올 시즌에 14피홈런이라서 좀 뭐랄까 지난 시즌이나 뭐 지지난 시즌 이럴 때 비하면은 피홈런이 많기는 한데 일단은 7월달에 좀 많이 맞긴 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살짝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좀 회복세를 보였다. 일단 그렇습니다. 다른 달보다 좀 많이 맞은 모양새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샌디 알칸타라의 볼레 그라운드볼 여기 보시면 맨 왼쪽이죠. 여기 맨 왼쪽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올리면 안 되겠네. 보시면 2022년에는 54.2%였거든요. 근데 2023년이 되면서 50.6%로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 저는 여기서 약간 알칸타라의 좀 이런 안 좋은 부분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이 친구 체인지업의 피안타율 변화가 좀 커요. 어딨어?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은 각 구종별로 맨 왼쪽에 보시면 여기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연도 이렇게 4개가 이제 2023년이고 밑에 4개가 2022년인데 2022년에는 알칸타라의 체인지업이 여기 보시면 24라고 써있죠. 런밸류라는 게 일반적으로 런이라는 거는 점수를 의미를 하는데 그 미국 이제 MLB에서는 런을 보통 점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런밸류라는 거는 이 알칸타라의 체인지업이 22년도의 체인지업이 그 점수를 24점을 막아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체인지업이 올 시즌에는 무려 마이너스 8이다. 작년에는 그 알칸타라의 체인지업에 그 피안타율이 1할 4푼 6리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총 263번 정도 이렇게 던져가지고 1할 4푼 6리였다. 이거 좀 263이 아니라 타석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할 4푼 6리의 엄청 이 낮은 피안타율을 보였던 알칸타라의 2022년 체인지업인데 이 체인지업이 2023년 들어서는 3할 2푼 3리가 됩니다. 그야말로 알칸타라의 체인지업이 공략을 당하면서 지금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인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체인지업 수치 지금 마이너스 8로 되어 있는 체인지업 수치도 최근에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 왜냐면 알칸타라가 안 좋을 때는 이 체인지업이 엄청 두드러 맞았거든요. 뭐 제구가 안 되거나 좀 높이 좀 형성된다 하면은 맞기 쉬운 게 또 공략당하기 쉬운 게 체인지업이니까. 무튼 알칸타라는 이렇고 다음으로 이제 랑엘 수아레즈도 좀 보여드리면요. 이 친구가 지금 7월달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7월달이 얘도 한번 적어드릴게요. 랑엘 수아레즈 7월달에 28이닝 동안 6.11 그리고 5개의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다더라. 이 랑엘 수아레즈가 형님들 올 시즌에 8피홈런밖에 안 돼요. 8피홈런 79이닝 동안 8피홈런인데 7월달 한 달 총 28이닝을 소화한 7월 한 달 동안만 5개의 피홈런을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얘가 올 시즌에는 그 4월달은 안 뛰었고 5월달, 6월달 합해가지고 3피홈런밖에 없었는데 7월달에만 5개의 피홈런을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 생각하면 최근에 랑엘 수아레즈는 이런 장타 허용도 꽤 많아졌다.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랑앤수아레즈도 여기 왼쪽에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여기 GB 퍼센트라고 있죠. 이게 그라운드볼 퍼센트, 말 그대로 땅볼 비율이라는 건데, 보시면 커리어 내내 에지간하면 다 50%, 많게는 60% 가까이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커리어 평균 55.7%의 땅볼 유도를 하는 선수인데 올 시즌은 51.7%로 조금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도 땅볼 투수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땅볼 투수들을 좋아하는 게 얘네들이 다 아무래도 땅볼 비율이 높게 되면은 피홈런 맞을 가능성이라든지 뭐 2루타, 3루타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아무래도 적고, 뭐 병살타 유도도 좀 많을 거고, 뭐 투수 앞 땅볼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점수를 막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용이한 면모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땅볼 투수들을. 어쨌든 양 팀 다 땅볼 투수라는 소리고, 랑앤수아레즈도 아까 그 알칸타라의 체인지업처럼 좀 구종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얘가 어디 갔지? 얘도 보시면요, 올 시즌에 보통 주력 구종이 싱커예요. 싱커. 땅볼 투수들은 에지가 나면 싱커 던지는 애들이 참 많은데 2020년에 랑앤수아레즈의 싱커가 9점을 막아줬고 피안타율이 2할 2푼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9 런밸류 9에다가 피안타율 2할 2푼, 거의 9점을 막아주는 랑앤수아레즈의 작년 싱커였는데, 그리고 2할 2푼의 피안타율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싱커가 마이너스 3, 그리고 피안타율이 3할 3푼 3입니다. 확연하게 피안타율이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주무기가 공략을 당하다 보니 랑앤수아레즈도 얘가 이제 6월 달까지는 되게 잘했거든요. 6월 달에 되게 잘했는데 그때 아마 방어율이 1점대 극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8. 그랬었는데 점차 맞아나가는 모습이더라.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양팀 투수 둘 다 알칸타라는 조금 회복세, 랑앤수아레즈는 좀 이렇게 하락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빠따 같은 걸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리고 저기 뭐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여기 방금 이렇게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 마이애미 같은 경우 후반기 기준으로 2할 오픈 8리의 피안타율, 그리고 2할 오픈 8리의 타율, 그리고 이거는 12등이다. 전체 30개 팀 가운데 12등이라는 거고, 그 옆에 9회 27은 후반기 지금 한 15경기 정도 했는데 후반기 동안 9개의 홈런 그리고 27개의 볼넷을 얻어냈다. 사실 홈런이랑 볼넷 둘 다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는 홈런 14개, 볼넷 75개인데 볼넷을 직전 경기 10개나 얻어냈어요. 뭐 필라델피아는 지금 아마 메이저리그 전체 후반기 볼넷 1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볼넷이 상당히 많이 얻어냈었다. 뭐 그런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여기에 제가 적어드리는 거는 타율, 순위, 홈런, 볼넷 개수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갖고 온 표에 맨 왼쪽 있죠. 맨 쪽에 팀 이름이 있습니다. 팀 이름 마이애미랑 필라델피아 이렇게 있는 거고, 위쪽이 홈팀, 아래가 원정팀인데 그 옆에 있는 게 후반기 OPS예요. 후반기 OPS. 그래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그 타율이 2할 오픈 8리 12등인데 그 OPS는 671로 27등이더라. 엄청 부진한 거죠. 왜냐면은 홈런이나 볼넷 같은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장타율이나 출루율에서 깎아먹는 게 많기 때문에 타율은 12등으로 꽤 높은 반면 OPS는 27등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더라. 이런 점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홈런은 좀 적은 편이지만 볼넷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이제 타율은 23등인데 그 OPS도 간신히 또 22등 정도 692를 맞췄는데, 얼추 이제 장타율은 적지만은 그 이제 출루율 같은 거로 좀 만회를 한 거죠. 자,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경기를 어떻게 예상을 하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마이애미 승리를 보고 있어요. 마이애미 승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양팀의 빠따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고, 그 랑앤수아레즈가 아무래도 최근에 좀 부진하다. 반면 알칸타라는 상승세고, 여러 가지로 좀 봤을 때 저는 그 언더도 조금 째고는 있거든요. 물론 랑앤수아레즈가 어느 정도는 좀 안 맞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그 7월달에 5개의 피홈런으로 많았지만은 이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가 후반기 홈런 꼴찌입니다. 후반기 홈런 꼴찌.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로 양 팀 다 좀 득점을 뽑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막혀있는, 그런 상승상으로 막혀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을 더 좋게 보고, 언더도 이제 언오버 중에서는 언더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언더랑 마이애미 승. 다만 마이애미 승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피츠버그 디트로이트인데 또 말씀만 드리자면 일단 이 경기 저는 패스예요, 패스.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내일 그 오비에도 대 매닝인데 오비에도는 조금 그래도 정보가 있는 반면에 매닝 같은 경우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뭐 저번에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이 매닝 같은 경우는 그 디트로이트가 길러내고 있는 신진 선발들 가운데 한 명, 뭐 맷 매닝, 리즈 올슨, 타릭 스쿠발, 또 누구야? 케이시 마이즈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뭐 길러내고 있는 선발들 가운데 한 명이고 딱히 뭐 구속이 빠르다거나 뭐 스쿠베 같은 경우는 좌완에다가 96마일 막 이렇게 뿌리는 강속구 투수인데 매닝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땅볼 투수가 뚜렷하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얘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비에도에 대한 지표랑 그 다른 것들 뭐 양팀의 타격이라든지 이런 정보만 말씀드리고 이 경기 패스하도록 할게요. 오비에도는 7월 달에 28.2이닝 동안 6.28 그리고 6개의 홈런 쳐맞고 그리고 14개의 볼넷을 내줬다. 갓갓구 형님 어서오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비에도의 7월이 썩 좋지는 않았다. 피홈런도 되게 많았고 뭐 볼넷도 14개면 사실 적은 게 아니죠. 올 시즌 49개 볼넷을 내줬는데 7월 한 달 동안만 14개를 줬으면은 평균 이상으로 많이 준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눈에 띄는 건 세부적으로 좀 눈에 띄는 거는 오비에도가 올 시즌에 슬라이더가 갑자기 이게 구속 상승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 오비에도 있어. 아 여기 있다. 저는 뭐 이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걸 다 수치와 함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수치를 통해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보시면 2023년 오비에도의 슬라이더가 지금 보시면 88.4마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MPH라는 게 마일 퍼 아워, 시속 몇 마일 이런 건데 88.4마일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2022년은 어땠냐? 2022년에는 85.7마일. 그러니까 양 지금 구속 차이가 거의 3.1마일 가량 나는 거예요. 3.1 아니라 88.4, 2.7마일. 그야말로 뭐 슬라이더의 구속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슬라이더가 뭐 8, 그냥 뭐 작년이랑 비슷비슷하네요. 올 시즌에는 뭐 다른 구종들이 많이 더 올라와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오비에도도 빠른 그 속구와 함께 이 슬라이더 활용도 상당히 괜찮은 투수다. 뭐 이런 말씀 드려보고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패스일 것 같더라. 양 팀의 그런 기본적인 지표들만 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피츠버그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뭐 디트나 피츠나 타율도 그냥 그저 그렇고 OPS도 피츠가 25등 디트로이트가 28등으로 안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다음 경기 이제 뉴욕 양키스 가볼게요. 양키스는 내일 로돈 그리고 템파베이는 애플린이 나올 겁니다. 로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속 같은 거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볼넷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얘가 로돈이 그러니까 로돈이 분명 작년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때나 옛날에 화싹 때나 엄청 단단하고 잘하는 애였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마탱이가 갔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진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작년 같은 경우는 178이닝 동안 237개의 삼진 이렇게 잡고 재작년에는 135이닝에 188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2이닝 대비 한 20% 이상 많은 그런 삼진을 잡는 친구라고 봐야 되는데 올 시즌에는 지금 20.1이닝에 15삼진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뭐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좀 살펴봤는데 게임 초반이랑 후반 구속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많은 투수들이 그렇죠. 왜냐면은 막 1회에 예를 들어 한 95마일 던졌는데 뭐 9회 예를 들어 얘가 완투를 한대. 그러면 9회는 자연스럽게 이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원래 그러긴 한데 로돈 같은 경우는 그런 낙폭들이 좀 큰 게 눈에 띄어가지고 자 이거 보시면요. 자 이게 뭐냐? 7월 26일 날 그 이제 뉴욕 양키스에서 로돈이 선발로 나오고 매츠를 상대를 했거든요 그날. 근데 매치를 상대로 했을 때 상대 타자가 누구였고 구종은 뭐였으며 결과가 어땠다고 이런 건데 맨 옆에 보시면 여기 포신 페스티벌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옆에 94.5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구속이. 그러면은 아이고야.
잘못했네. 다시. 여기 보시면은 94.5마일이 적혀 있어요. 이게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5회? 5회 이랬을 거예요. 얘가 뭐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으니까 이날 많은 이닝 소화는 못했는데 5회쯤에는 94.5마일이었는데 얘가 이제 초반 이제 딱 경기 시작할 때쯤에는 97.1마일까지 나왔더라. 그래서 이 낙폭 차이가 거의 2.6마일 가량 나거든요. 뭐 일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랄까 로돈 같은 경우는 이 좌완에 상당히 뭐랄까 좌완 투수인데 파이어볼러라고 하죠. 좌완 파이어볼러 뭐 그런 선수인데 이런 강점들을 오래 끌고 가지 못한다는 점이 일단 저의 눈에는 좀 띄어가지고 어쨌든 로돈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 초반 후반 구속 차이가 좀 큰 게 눈에 띄고 볼넷이 많다. 올 시즌에 벌써 12개의 볼넷 20.1이닝 동안 12볼넷인데 얘가 작년 같은 경우는 178이닝에 52볼넷이었고 재작년에는 135.1이닝에 38볼넷이었어요. 그냥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비율상으로도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0점이 안 잡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템파 선발 애플리는요. 얘가 올 시즌 9이닝당 볼넷 숫자 있죠. 그걸 BB9이라고 하는데 9이닝당 볼넷 숫자 1위가 시애틀의 조지 커비고요. 조지 커비가 0.7개인가 그렇고 그 다음이 이제 애플린입니다. 애플린이 올 시즌 116.1이닝 동안 얘가 볼넷을 지금 17개밖에 안 줬거든요. 그 정도로 볼넷을 안 주는 친구고 전체 지금 이제 9이닝당 볼넷 개수 2위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그런 제구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얘가요, 애플린이 올 시즌에 좀 눈에 띄는 게 뭐냐. 애플린이 올 시즌 커리어 하이잖아요. 얘가 땅볼 투수로 또 거듭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땅볼 투수로. 여기 보시면은 애플린 같은 경우는 여기 그라운드볼 퍼센트 커리어 평균 45.2%, 리그 평균적으로 44.7%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리그 평균 정도 땅볼을 그냥 유도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땅볼 유도 비율이 52%나 된다. 왜 그러냐? 이 친구가요, 사용하는 구종이거든요. 잠깐 이렇게 치워드리면은 올 시즌 들어 이렇게 커터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커브 이런 두 가지 구종들을 상당히 많이 쓰기 시작했더라. 보시면은 이게 2016년부터 이 커브 구종을 2.6%로 쓰다가 11.5%로 쓰다가 5.7, 뭐 7.9 이런 쭉 가다가 지금 보시면은 2021년부터 쭉 갑자기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 시즌은 28.3%까지. 그리고 커터도 27.1%까지. 두 가지 구종 모두 다 떨어지는 공들이다 보니까 이 땅볼 유도에 굉장히 용이한 구종이고 주 구종인 싱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땅볼 유도에 용이할 수밖에 없겠다. 잭 애플린이. 저는 그러면서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애플린이 직전 경기에 한번 털리긴 했어요. 마이애미한테 4이닝 5실점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저거를 아주 이렇게 뭐 신경을 많이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양키 같은 경우는 좀 양키 홈구장이 또 홈런이 많이 나는 구장인데 애플린이 최근에 또 홈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올 시즌 11피 홈런이긴 한데 최근 이제 한 6경기 동안 1피 홈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마이애미한테 두드러 맞을 때도 피 홈런은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또 양키의 빠따가 별로잖아요. 제가 그것도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가 양키 빠따가 지금 이래요. 여기다가 OPS도 666으로 29등, 타율 29등, OPS 29등. 그야말로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고 템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타율이나 OPS나 썩 좋지는 못하죠. 하지만 뭐 양키보다는 나은 수준이고 뭐 최근 이제 양키나 템파나 그냥 서로 빠따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저는 그런 점들을 그런 점들이 눈에 들어왔고요.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좀 오바가 많았다. 이런 점들도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양 팀 다 평균적으로 올 시즌 8번 만났는데 양 팀의 이제 점수들 평균을 더하면요 11점입니다. 11점. 이게 뭐 저는 결코 적은 수치라고는 안 보고 있고 언오버 내일 기준점이 한 8.5로 알고 있는데 8.5 맞나? 8.5로 따지면 올 시즌에 8번 맞대결 중에 오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정도 6번 오바 언더 2번 이렇게 났는데 뭐 이거를 뭐 대입하긴 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로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다가 애플린도 직전 경기에 털렸기 때문에 뭐
사실 이 경기를 오바 예측은 좀 빡세긴 해요. 왜냐면 애플린도 좀 나름대로 잘하는 애고 로돈도 분명 포텐셜이 있는 데다가 포텐셜이라기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더 잘해줄 여력이 있는 친구인데다가 뭐 양키스 불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오바가 좀 빡세긴 합니다. 양키가 좀 최근에 빠따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그냥 저는 뭐 양 팀의 상대 전적 이게 왜냐면 다 올 시즌 데이터니까 올 시즌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도 좀 그렇고 최근에 템파 빠따가 많이 올라온 점도 보인다. 애플린이 물론 단단하게 피칭을 해주면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실전 페이스 같은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줄 것 같기는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내일 경기는 템파 승의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 승의 오바 보고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워싱턴 대 미러키 볼게요. 워싱턴 대 미러키. 내일 워싱턴은 그 조슈아 그레이, 미러키는 프레디 페랄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레이 같은 경우는 내일 홈등판인데요. 얘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는 친구예요. 그게 일단은 뭐 아주 큰 요소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기분상 그렇다는 거고. 얘가 원정에서는 4.57, 홈에서는 4.57인데 저기 원정 가면 2.52로 꽤 잘합니다. 이런 점들이 일단 눈에 띄고 홈등판인 경우엔 그래서 홈런이나 볼넷 같은 부분들이 더 안 좋게 나타나더라. 이런 게 좀 있고요. 내일 그리고 낮 경기잖아요. 밤 경기잖아요. 얘는 그래도 낮보다는 밤에 잘한다. 2.51로 낮보다는 밤에 잘하더라. 그리고 그 4월달, 5월달 성적이 지금 4월달에 2.93, 5월달에도 2.65였는데 지금 이제 6월달 들어서 4.88, 그리고 이제 7월 들어서 2.79 이렇게 됐습니다. 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점점 못해가고 있는데 7월달에도 뭐 직전 경기를 조금 이제 직전 한 2경기 정도를 잘했어요. 얘가 7이닝 2실점, 뭐 6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줬는데 최근 페이스 자체는 그레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일단은 원래는 7월달에도 좀 출발이 안 좋았었는데 이거를 좀 많이 회복을 했다. 지난 2경기를 통해서.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페랄타 같은 경우도 크게 말할 건 없는데 올 시즌 보니까 페랄타가 포심 구속이 2마일이 올랐습니다. 2마일이. 또 이것도 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디 갔냐? 네, 여기 보시면은 포심 페스티벌 2023년에 94.6마일이에요. 94.6마일 여기. 근데 작년 2022년에는 92.6마일이더라. 상당히 또 구종 그 투구를 엄청 많이 한 게 보이긴 하거든요. 많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저기 프레디 페랄타가 올 시즌에는 109이닝 동안 131개의 탈삼진을 거두고 있거든요. 원래도 얘가 뭐 삼진이 좀 많은 편인데 작년에는 78이닝 동안 86개였으니까 비율상으로 따져도 상당히 좀 많은 상승폭이 있는 것 같다. 일단 이런 게 눈에 띕니다. 저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뭐 구속도 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좀 세부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 저는 이제 배럴 타구랑 뭐 하드 히트 그리고 뭐 익시트 벨로시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이제 여태 페랄타가 소화한 연도들이에요. 2018, 19, 20, 21, 22, 23 막 이렇게 쭈루룩 있고 맨 아래 보시면 2023년과 2022년을 직전 연도로 비교해 보면 되겠죠. 2023년에 이게 빨가면 좋고 파라면 안 좋은 건데 보시면은 2023년에 BRL, 배럴 타구 그리고 배럴 타구 비율, 하드 히트 비율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배럴 타구는 뭐냐? 상대팀 타자가 이렇게 일단 EV부터 말씀드리면 익시트 벨로시티, 그래서 EV라고 부르는데 저건 뭐냐면은 상대팀 타자가 이 프레디 페랄타가 던진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타구지 않습니까? 타구? 그 타구의 속도가 그 타구의 속도를 EV라고 해요. 익시트 벨로시티. 타구에 딱 맞아가지고 이게 방출되는 순간 속도, 그거를 익시트 벨로시티라 하는데 이 익시트 벨로시티가 그 억제를 너무 높으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익시트 벨로시티가 95마일 이상의 타구를 하드 히트라고 하고 거의 한 홈런 같은 경우들이 막 110마일 이렇게 되잖아요. 95마일 이상의 좀 안타가 될 확률이 높은 뭐 그런 타구들을 저기 뭐 하드 히트라고 하고 그 95마일 이상에다가 이게 발사각도 높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95마일을 딱 맞고선 땅볼로 막 가가지고 안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휙 날아가가지고 안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95마일 이상에다가 발사각도까지 높은 그런 홈런이나 뭐 장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타구를 배럴 타구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프레디 페라타가 배럴 타구랑 하드히트 억제 비율이 엄청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랄까 좀 페라타가 구속은 늘었을지언정 약간은 물공 같은 느낌이랄까? 물공? 어쨌든 좀 공에 뭐 힘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워싱턴이랑 미러키랑 붙는데 이 페라타 같은 경우는 워싱턴한테 7.29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상대 그 이제 물론 뭐 좀 예전 전적도 있기는 해요. 그래봤자 뭐 18년도 이때고 거의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고요. 기본적으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장타 같은 건 좀 부족할지언정 그 저기 뭐지 타격은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제가 워싱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워싱턴은 올 시즌에 2할 오픈 후반기 기준으로 2할 오픈 6리에다가 저기 뭐지 16개의 홈런 47개의 볼넷을 뽑아내고 있고 뭐 OPS 상으로도 확연하게 지금 미러키보다 앞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워싱턴 같은 경우 여기에 제 커서 있는데 보면은 지금 올 시즌 OPS가 730 17등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690에 23등 후반기에. 그래서 빠따 차이가 아무래도 워싱 쪽으로 좀 낮더라. 저는 아까 그레이도 사실 그레이도 워싱턴의 에이스잖아요. 페랄타는 뭐 에이스라고 하긴 뭐 한 2, 3 선발 정도. 뭐 어쨌든 이렇게 좀 양팀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선발 차이라든지 타격 차이라든지 조금씩은 저는 워싱턴이 앞서 있다고 보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그 워싱턴 프렘 배당이 상당히 맛있는 것 같아요. 1.63이면은 충분히 좀 물만한 배당인 것 같다. 예. 그래서 뭐 비록 컨디션 OPS 상으로는 제가 이제 이것도 많이 보는데 컨디션 OPS 상으로는 워싱턴이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반평기인 경우 649 OPS가 649로 많이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리그 29등까지 줄어들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컨디션 OPS가 후반기에는 좀 많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면 똑같이 워싱턴도 그 평소에는 690이었다가 647로 많이 줄어요. 양팀 다 타격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뭐 언더 가실 분들은 언더 가셔도 되고 저는 하지만은 이 경기는 워싱 프렌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토론토 대 볼티모어. IKH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경기 이제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볼티모어 대 토론토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많은 분들이 류현진 응원하시고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 비관적이긴 한데. 자 일단 류현진 선수가요 그 이제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 있잖아요. 리앱 등판 그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좀 가다듬는 그런 피칭을 리앱 등판이라고 하는데 리앱 등판 그 경기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6이닝 2실점, 5이닝 1실점, 4이닝 1실점, 3이닝 1실점 이렇게 되는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류현진 선수의 이 마이너리그 피칭에서도 좀 본인의 특색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뭐야 삼진 같은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볼넷 같은 거를 잘 안 주고 되게 이 커맨드 조절이라는 게 좀 잘 되는 모습.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마이너 리그 게임 로그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최근 마이너 게임 등판 일지예요. 보시면은 7월 4일, 7월 9일, 7월 15일, 7월 21일 이렇게 4번의 마이너 등판을 한 게 보이고 보시면 점차 이렇게 이닝 숫자가 늘어납니다. 3이닝, 4이닝, 5이닝, 6이닝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실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홈런은 최근에 좀 많이 맞았지만은 그 4경기 동안 총 이게 몇 이닝이야? 18이닝 동안 볼넷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리고 삼진은 16개나 잡고 여러 가지로 뭐 류현진 선수는 마이너리그에선 충분히 합격점을 받고도 남을 만한 그런 멋진 활약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저는 근데 내일 이제 볼티모어 선발이 브래디쉬잖아요. 저는 브래디쉬도 상당히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브래디쉬도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전에 6.2이닝 5실점으로 좀 안 좋기는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래디쉬가 상당히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브래디쉬가 직전 경기 털리기 전 그 필라델피아 경기 전에 브래디쉬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7경기 동안 44.1이닝, 이닝도 많이 먹고 방어율이 1.62 그리고 이동안 4방의 홈런을 허용을 했었는데 저는 여러가지로 브래디쉬가 상당히 지금 좀 좋은 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은 이제 저기 뭐지 원정 등판인데 사실 이 친구가 저기 뭐야 홍보단은 원정에서 좀 안 좋고요. 원정에서 4.09 그리고 그 이제 밤이나 낮 경기를 봐도 밤보다는 낮에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내일 원정에 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좀 안 좋은 조건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 약간 이런 건 있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 여러 가지 컨디션 자체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브래디시를 좀 고평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좋은 모습도 많이 줬고 올 시즌에 보면은 뭐 땅볼 유도 비율 이런 거는 크게 뭐 눈에 띄진 않지만은 뭐 좀 좋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브래디시가 개인적으로 지금 볼티모어 선발대 가운데 가장 좀 믿을 만한 선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카일 깁슨보다도 내일 나올 카일 브래디시가 훨씬 믿을 만한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저기 뭐야 왜 그런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저는 근데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카일 브래디시가 올 시즌에 왜 잘하냐 이런 거 저는 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런밸류라는 지표인데 카일 브래디시는 슬라이더, 싱커, 포심,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지는 투수예요. 근데 보니까 좀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 중에 하나인 슬라이더가 올 시즌 그 피안타율이 1할 7푼 4리예요. 1할 7푼 4리. 1할 7푼 4리인데 작년에는 어땠냐? 작년에는 2할 1푼 1리. 작년에도 물론 브래디시의 슬라이더를 꽤 알아줬습니다만 올해는 훨씬 더 좋다. 일단 이게 눈에 좀 띄고요. 그리고 커브도 꽤 많이 던지거든요. 9종 9사율이 17.9%니까 거의 뭐 싱커랑 비슷하게 던지는데 올 시즌 그 커브 피안타율이 2할 오픈 1이다. 작년에는 어땠냐? 커브가 2할 3푼 3리로 맞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2할 오픈 1위로 확연하게 많이 줄어든 모습들. 그래서 좀 브래디시의 변화구가 상당히 잘 먹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브래디시가 좀 괜찮은 투수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가 마이너에선 잘했지만은 저런 투수들 사실 수두룩하거든요. 마이너리그 평정하고 메이저리그 왔는데 좀 잘 못하는 그런 투수들이 많아요. 물론 류현진 투수는 그 메이저리그 경우도 많지만은 이게 그 아예 거의 뭐 작년을 통으로 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게 쉬고 막 이렇게 뭐 수술하고 뭐 재활하고 와가지고 메이저리그 무대에 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좀 뭐랄까 중압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활약을 펼치기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투수 면에서는 볼티 쪽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류현진 선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양 팀의 빠따도 한번 보면요. 빠따 자체는 사실 토론토가 더 괜찮긴 해요. 토론토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 후반기 OPS 7등, 798로 7등에다가 타율은 전체 2등이에요. 근데 반면에 볼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볼티는 후반기 OPS 678로 26등. 그러니까 되게 안 좋죠. 뭐 타율도 226으로 26등. 뭐 홈런이나 볼넷 이런 지표들도 다 토론토가 앞섰는데 저는 이 경기를 볼티모어 승리를 내다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일단은 지금 가장 그냥 뭐 다른 것보다도 최근 활약도 자체가 이 저기 뭐지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두 경기 동안 8안타 5안타에 그쳤고 볼티모어는 12안타 8안타 이렇게 좀 그전보다는 좀 좋아진 모습. 왜냐면은 이 볼티모어가 저번 양키스전에 그 양키스 이제 그 마지막 경기 때 12안타를 치기 전까지 거의 뭐 한 8경기 연속인가? 한 자릿수 안타밖에 못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점이 눈에 띄고 그리고요 이 토론토가 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상대로 7승 21패인가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 잠시만요. 토론토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상대로 어디 갔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상대 7승 20패. 이거 근데 원래 오늘 경기까지 추가되면 더 낮아질 텐데. 아무튼 아메리칸 리그 팀 상대로 7승 20패. 아마 이거 7승 21패일 텐데. 무튼 7승 21패면은 총 28번 붙어가지고 7승이니까 승률이 25%죠. 더구나 이 상대전적으로만 봐도 올 시즌 볼티모어한테 1승 6패로 뒤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선발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상태면은 저는 볼티승을 충분히 가볼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볼티승을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브래디시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에 안 좋았잖아요. 직전 경기에 좀 맞는 모습을 보여줬던 브래디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브래디시가 좀 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오바를 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볼티 빠따는 좀 살아났다고 보고, 토론토는 지금 약간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후반기에 보여준 이 OPS라든지 타격적인 면에서 높은 순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토는 그래도 좀 치지 않겠냐, 이런 분들은 오바를 가셔도 되고요. 그냥 브래디시가 잘 막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제 말대로 막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볼티승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볼티승도 좋고, 만약에 브래디시가 털릴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오바로 꺾으셔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볼티승이나 오바 이렇게 갈 건데, 두 개 다 이렇게 같이 맞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볼티승을 조금 더 좋게 보지만 오바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다음 경기 이제 애틀 대 천사인데, 여기서부터는 형님들 그 아직 배트맨 이제 안 올라와가지고 배당이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해외 사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찾아온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애틀 대 천사. 내일 애틀랜타는 스트라이더가 나오고 천사는 산도발이 나옵니다. 산도발. 스트라이더가 올 시즌 삼진 관련된 지표에서 전부 다 1위에요. 삼진 관련 지표 이 보시면은 K9, 뭐 K%, KBB%, 이게 뭐냐면은 9이닝당 삼진 숫자, 그리고 뭐 2이닝당 삼진 비율인가 저게? 뭐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삼진이랑 볼넷 대비, 그러니까 볼넷을 삼진을 예를 들어 10개를 잡는데 볼넷을 경기당 뭐 10개를 주면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볼넷도 적게 주고 삼진도 많이 잡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스트라이더가. 약간 그런 거고. 근데 얘가 뭐 이렇게 삼진 지표는 좋은데, 뭐 공도 빠르고 여러 가지 슬라이더도 날카롭고 하니까 삼진 지표는 좋다는데, 스트라이더가 지금 후반기 지금 몇 경기 했지? 스트라이더가 4경기 했나? 후반기 3경기를 했는데요. 후반기 3경기 동안 18.1이닝에 5피 홈런 그리고 5.40. 그렇게 사실 이런 막 삼진 페이스입에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최근 제가 말씀드린 이 3경기 동안 삼진을 무려 33개를 잡았거든요. 10개, 13개, 10개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삼진 많이 잡고도 쳐맞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내일 애틀랜타의 스트라이더라 해가지고 뭔가 막 그렇게 엄청 막 덜덜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얘가 기본적으로 홈이랑 원정도, 원정에서는 2.93인데 홈에서는 4.45로 좀 부진한 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랑요. 이 반면에 산도발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7월달, 산도발의 7월달에 17.1이닝 동안 2.08로 꽤 괜찮았습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 7월 6일날 등판을 하고 이제 그 휴식기 때문에 쉬고 나서 이렇게 등판을 했는데, 전반기 막바지에도 좋았고 후반기도 지금 2경기 다 잘하고 있었어요.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었고, 왜냐면은 이 산도발도 얘도 땅볼 투수예요. 얘도 땅볼 비율이 51.1%로 꽤 괜찮고요. 산도발도 작년에 비해서는 그게 좋아졌더라고요. 어디 갔냐?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좋아진 그런 게 눈에 띕니다.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어디 갔어? 산도발의 슬라이더, 패트릭 산도발. 여기 패트릭 산도발의 슬라이더가 올 시즌 슬라이더 여기 피안타율이 2할 7푼 1리, 2할 7푼 1리. 그리고 어디 갔지? 이게 늘어났다는 거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산도발이 왜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 시즌에 많이 좀 방어율 같은 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산도발의 슬라이더가 2할 1리였다면은 올 시즌에는 2할 7푼 1리, 무려 7푼이나 이렇게 피안타율이 늘어난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아마 작년 이제 산도발의 방어율이 2.97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4.13으로 꽤 높더라. 뭐 아마도 이런 슬라이더의 좀 불안함, 이런 점들이 아마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 시즌에 그게 4점대로 안 좋았던 산도발이지만은 최근 7월 달에는 꽤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2.08로.
그래서 저는 어제 또 애틀랜타가 죽순 것도 그렇고, 애틀랜타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바로 또 이런 타격 중에서도 홈런이잖아요, 홈런. 애틀이 아마 지금 31개 홈런으로 지금 이 천사랑 거의 동률로 후반기에 가장 많은 홈런을 치고 있는데,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뭐 홈런은 많고 OPS도 843으로 높아요. 후반기 전체 2등인데, 근데 얘들이 사실 그 타율은 그렇게 뭐 썩 훌륭한 건 아니더라. 2할 오픈 9리로 11등이긴 하지만, 천사는 2할 6푼 1리로 타율 9등. 그러니까 애틀보다 근소하게 우세인 거고, OPS도 애틀한테 근소하게 낮은 838, 딱 0.05밖에 차이 안 나죠. 오리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한 계단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좀 천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볼넷이 68개예요. 볼넷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저 뭐 물론 스트라이더가 훌륭하고 한데, 산도발도 사실 실속이 있거든요. 홈런도 잘 안 맞고, 올 시즌 홈런 이제 7개인가? 아마 그럴 건데, 어쨌든 산도발도 피홈런이 굉장히 적은 선수인데다가, 이 스트라이더가 물론 뭐 삼진 많이 잡고, 삼진 벌써 199개예요. 123이닝 동안 199개로 많은 삼진을 잡기는 했지만은, 그러면 뭐예요? 3.73에다가 뭐 피홈런 18개인데 실속은 사실 그렇게 차리고 있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임한다면 저는 이 경기 천사 프렌에다가 뭐 산도발까지 털린 거 계산해가지고 저는 오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팀 다 빠따가 워낙 무서운 팀들이고, 그 애틀랜타 같은 경우 여기 이거 있죠. 제가 맨날 좋아하는 그 컨디션 OPS.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반경기인 경우 940 OPS가 940까지 올라간다. 안 그래도 그 후반기 이제 그 리그 전체 평균 내도 아마 올 시즌 전체 OPS가 아마 823인가 그런데, 이게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인 경우에는 940까지 올라가더라.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틀의 빠따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산도발이 피해 홈런이 적고 뭐 한다지만은, 그런 점들까지 착안을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 천사 프렌의 오바. 굳이 따지자면은 천사 프렌이 나을 것 같긴 한데, 왜냐 일단 아직 배당이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아마 천사 프렌 배당이 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일단 뭐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미네소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미네소타. 지금 또 미네소타가 진짜 못 믿을 팀이라서 이건 좀 많이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배팅을 안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내일 선발 플레어티가 예상이 되고, 뭐 어디서 미콜라스라고 하던데, 미콜라스가 저번에 그 이제 머리로 나가는 공 그것 때문에 퇴장을 당해서 5경기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서 자연적으로 로테이션 한번 거리게 됐는데, 이 만약에 미콜라스일지 플레어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플레어티로 알고 있거든요. 플레어티가 나온다면 일단은 내일 홈등판인데, 플레어티 같은 경우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강하고요. 지금 최근 후반기 지금 몇 경기? 3경기인가? 4경기인가? 그 기간 동안 플레어티가 이렇습니다. 플레어티 17이닝에 5.29 그리고 4개의 피홈런. 플레어티가 보면은 피홈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선수예요. 이 3경기 동안, 후반기 3경기 동안 그 4개의 피홈런을 쳐맞기 전에 그전 9경기 연속으로 제로 피홈런이었거든요. 제로 피홈런. 그러니까 플레어티가 약간 좀 피홈런 페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 파블로 로페즈 같은 경우는 최근 2경기에서 12이닝 동안 3.00 그야말로 좀 평이한 피칭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게 눈에 띄고, 작년에 비하면요, 파블로 로페즈도 좀 세부적인 거를 몇 가지 조사를 해왔는데, 파블로 로페즈가 그 포신 페스티벌 구속이 좀 올랐더라. 일단 그것도 눈에 띄고, 보시면은 포심이 올 시즌 95마일인데 작년에는 93.5마일, 이렇게 1.5마일 가량 그 늘어난 모습, 이런 게 좀 보이고. 근데 얘가 올 시즌에 왜 못하냐, 구속은 올랐는데 왜 못하냐, 이것도 있겠죠. 왜냐면 싱커, 지금 보시면 올 시즌 싱커 피안타율이 2할 9푼 4리에요. 근데 작년에는 어땠냐, 2할 2푼 4리였다. 싱커 피안타율이 7푼이 올랐고, 그리고 커브도 안 좋아요. 커브도 올 시즌 258인데 작년에는 뭐 커브를 많이 던지진 않았지만은 1할이 안 되는 그런 커브 타율이었다. 피안타율이.
그래서 커브도 좀 공략당하고 뭐 이런 싱커도 공략을 당하다 보니까 뭐 구속이 뭐 페스티벌 구속이 올라도 이런 뭐 유인구나 투심 유인구나 투심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손해를 보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 거 느낍니다. 사실 원래 이러면 투수가 무너져야 되는데 얘가 작년에 스위퍼를 조금 던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제2구종으로 스위퍼를 쓰고 있거든요. 스위퍼가 올 시즌 구사율이 21.1%나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체인지업이 건재하고 스위퍼가 이렇게 또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근근히 버티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양팀의 투수를 보면은 그래도 파블로 로페즈가 좀 컨디션 자체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고, 저는 이 세인트루이스를 뭐 카즈라고 표현해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해가지고 보통 뭐 카즈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카디널스는 올 시즌 그 타율 후반기 타율 271로 3등, OPS도 8등이고요. 홈런 25개, 볼넷 64개. 뭐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얻어낸 셈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도 타율 2할 6푼 6리, 그 OPS도 8할 3푼 4리로 4등. 뭐 양팀 다 타격 자체는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OPS는 최근에 좀 세인트루이스가 많이 떨어진 편이고, 타격은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양팀 둘 다 그리고 내일 그 컨디션 OPS 상으로 각각 이제 우한 투수 상대라고 홈 어웨이의 뭐 밤 경기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들의 평균적인 부분보다는 안 좋게 나타나더라.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의 낙폭이 조금 더 큰 것 같고, 저는 이 경기 좀 어렵긴 한데 저는 미네소타 승을 일단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배당 상황을 모르긴 하는데 아마 미네소타 배당이 그래도 좀 갈만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다만 미네소타가 지금 최근 5경기 연속으로 패배. 물론 세인트루이스도 그렇게 뭐 요즘에 뭐 아주 좋은 신호는 아니지만은 일단 미네소타가 지금 켄자와의 연전으로 5연패를 박았거든요. 그게 좀 크긴 한데 뭐 불펜도 좀 쉬었고, 왜냐면 저는 미네소타가 빠따만 이렇게 좀 살아나면은 타자가 투수력이 웬만큼 받쳐주는 팀이라 가지고 후반기에 상당히 치고 나갈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창 그런 페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미네소타 쪽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아무래도 지금 막 선수 팔고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불펜도 좀 팔고 했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뭐 좀 뭐랄까 승리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 경기는 시카고 컵스 대 신시내티입니다. 신시내티. 시카고 컵스 대 신시내티. 내일 컵스는 저스틴 스틸 그리고 벤 라이블리 이렇게 둘이 붙는데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스틸도 좋아합니다. 왜냐? 얘도 또 땅볼 투수거든요. 스틸도. 스틸도 땅볼 투수인데 얘가 7월 달에는요. 7월 달에 상당히 안 좋았어요, 얘가. 상당히까지는 아니고 그냥 별로 안 좋았습니다, 스틸. 스틸이 7월 달에 24.1이닝 동안 4.44 그리고 4개의 피홈런을 허용을 했는데 얘가요. 이게 이게 7월 달 맞나? 7월 달이 아니라 후반기 같은데. 뭐 무튼 뭐 최근 뭐랄까 올 시즌에 7피홈런인데 4월 달에만 4개의 피홈런을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뭐 5, 6월 뭐 이렇게 4월, 5월, 6월 4월도 뭐 등판 많이 했으니까 4월 달에도 4경기 나왔거든요. 4월, 5월, 6월 이렇게 나와가지고 피홈런이 3개밖에 없었는데 7월 달에만 4개의 피홈런이면 상당히 많은 편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뭐랄까 땅볼 유도라든지 이런 본인의 색깔대로 피칭을 잘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최근 2경기 세인트 루이스와의 2연전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6.1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좀 본인의 좀 약간 스타일을 다시 좀 찾아온 것 같아요. 스틸이 최근에는. 물론 뭐 누적된 지표는 좀 저렇지만은. 반면에 이 라이블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 7월달 라이블리 7월달에 이렇습니다. 괜찮죠? 그냥 평이하죠. 근데 얘가요 6월달에는 많이 안 좋았어요. 6월달에는 23.1이닝 동안 6.17로 피홈런도 7개 되게 많이 맞았는데 7월달에는 그래도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더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팀 지금 뭐 투수 컨디션 자체는 둘 다 좋은 편이고 저는 뭐 클래스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구배 형님 어서 오시고요. 저는 스틸 쪽이 조금 더 클래스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보다 그냥 뭐 여태 보여준 성적이라든지 뭐 투구 스타일이라든지 뭐 내용, 그리고 뭐 피안타 개수, 뭐 볼넷 개수, 뭐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로 저는 스틸이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먼저 시카고 컵스의 빠따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후반기 기준 타율 OPS 전체 1위가 시카고 컵스예요. 그야말로 뭐 지금의 시카고 컵스는 아주 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시내티는 어떠냐? 신시내티도 뭐 아주 훌륭하진 않아요. 그냥 후반기에 OPS 21등, 타율 25등 이런 식인데, 보시면은 지금 꽤나 볼넷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볼넷 차이가 20개나 나고 있고, 뭐 최근에 컵스가 약간 빠따적으로 부진하고 신시가 살아왔는데, 어제 이제 제가 그 양팀 경기 예측을 하면서 저는 신시내티 승을 예측을 했어요. 위에 보시면 신시내티 승 예측을 했는데, 신시내티 승의 오바를 예측을 했는데, 이제 앤드류 에벗 신시 선발을 상당히 좀 제가 믿어가지고 한 거고, 스트로머는 최근에 많이 못하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 스트로머는 털리고 에벗이 잘 던져가지고 신시가 이길 거다 이랬지만은 에벗도 똑같이 털렸죠. 뭐 그런 점은 좀 벗어났는데, 어쨌든 양팀 다 에벗을 털었다는 거는, 에벗이 올 시즌 왜냐면 한 번밖에 안 털렸었어요. 지금 한 10번 등판해가지고 딱 한 번 털렸었는데, 밀어키 전에 4이닝 6실점인가 한 번 털렸는데 어제 또 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난공불락의 투수를 그 공략할 정도의 빠따를 컵스가 갖추고 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그런 컵스라면 이 라이블리를 무너뜨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은 양팀의 그 투수력 차이도 확연하고, 뭐 신시내티가 뭐 이 저력 있는 팀이고 유망주들이 많다 보니까 뭐 폭발력 있는 팀은 맞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스 쪽이 뭐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시카고 컵스 승에다가 굳이 보라면 언더를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아마 신시내티 경기고 컵스 경기다 보니까 아마 배당도 조금 높을 것 같긴 합니다. 못해도 8.5는 주지 않을까? 7.5 언더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8.5면은 언더가 아마 정배일 거예요. 언더가 역배 이러나? 8.5면은? 무튼 저는 일단은 이 경기 언더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아침에 그 배당 나오면은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 내일 시컵승의 언더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텍사스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 이게 갑자기 텍사스 선발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존 그레이였는데 또 히니라고 이렇게 나오대. 그래가지고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자료를 갖고 왔는데, 히니가요 어디 갔어? 히니가 그 후반기 15경기 기준으로는 4.11, 그리고 7월달 성적도 5.40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 시즌 그냥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컨디션상으로 썩 좋지는 못하다. 히니가 왜냐면 작년에는 뭐 다저스 했을 때 되게 잘했으니까 3.09로 되게 잘하고 삼진도 페이스 좋고 했는데, 올 시즌에는 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고, 최근에 보면은 또 이닝이 많이 줄었어요, 히니가. 아까 제가 7월 달에 5.40이라고 했는데, 7월 달에 5경기 동안 23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6월 달에도 5경기에 23이닝.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뭐 5이닝도 소화를 못한 거죠. 이러고 있어가지고 내일도 아마 히니가 그렇게 긴 이닝은 소화할 것 같지는 않다. 끼케야 뭐 많이 던져봐야 한 5, 6이닝 정도? 6이닝이면 진짜 많이 던진 거고 한 5이닝 던질 것 같은데, 히니가 요즘에 좀 이닝 소화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텍사스 불펜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텍사스 불펜은 올 시즌 4.83으로 리그 27등의 불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텍사스는 좀 선발이 버텨주면은 잘하는 팀인데, 물론 뭐 아니어도 잘하긴 하지만은 불펜이 좀 일찍 가동된다면은 좀 상대방 화싹이 점수를 조금 낼 가능성도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화싹 같은 경우는 내일 불펜데이가 예상이 됩니다. 화싹의 불펜데이 성적 말씀드릴게요. 화싹은 올 시즌에 3대0, 4대5, 8대7, 4대7, 4대1, 2대5, 3대7 뭐 이런 식으로 불펜데이를 지내왔는데, 특별한 뭐 특징이 별로 없어요.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불펜데이에 언더가 되게 많다던가, 뭐 샘프는 불펜데이를 엄청 많이 돌리고 승률도 높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화싹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화싹은 지금
그 켄달 그레이브만 팔고 그리고 조 켈리 팔고 여러 가지로 올 시즌에 셀러를 선언한 만큼 뭐 지금 지올리토도 팔고 랜스 린도 팔려나갔죠. 셀러를 선언한 만큼 그 투수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불펜도 새로운 이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내일 특히나 불펜 데이라 가지고 한 많게는 한 4, 5명 많게는 한 대여섯 명까지 던질 것 같은데 아마도 내일 화이트삭스의 불펜 데이에서 이 잘 막는 거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텍사스처럼 이렇게 어려운 팀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가지고 내일 경기 텍사스 승에 텍사스 승은 좀 쉬울 것 같고 텍사스 마인에다가 오바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텍사스가 홈팀이어가지고 홈마인이 조금 후달리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텍사스가 마인을 할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화이트삭스 불펜데이에 별로 던질만한 선수가 그렇게 없을 건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고 양팀의 빠따 한번 말씀드리면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타율 10등, OPS 10등. OPS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쪽 라인. 여기다가 이제 후반기 OPS 적어드렸으니까 여기 텍사스랑 화싹 OPS 보시면 되고 어쨌든 텍사스는 그 홈런 20개, 볼넷 63개. 뭐 저렇게 뭐 괜찮은 홈런과 볼넷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화싹은요. 지금 홈런 숫자는 그냥 괜찮은데 볼넷이 되게 적어요. 출루율이 되게 적은 편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타율이 17등인데 OPS는 24등이더라.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화싹이 뭐 타격은 많이 좀 잘 치긴 잘 치더라도 점수로 이어가는 거는 그렇게 막 딱딱딱 잘 되진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내일 히니도 약한 선발이고 화이트삭스의 이 불펜데이도 지금 주력 불펜들을 많이 판매한 만큼 그렇게 잘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텍사스 승에 텍사스 마인까지도 보고 오바를 보도록 하겠다. 다만 물론 뭐 텍사스 배당이 맛없겠지만은 홈마인은 조금 조심하시고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휴스턴 대 클리블랜드. 형들 혹시 그리고 지금 그 이제 추천 절차 같은 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같은 거 좀 부탁 좀 같이 드릴게요. 이따 아버지 모시러 가야 돼가지고 조금 오늘 일찍 왔는데 한창 국야 이렇게 보실 때라 그런지 너무 일찍 온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내일 경기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는 프렘버 발데스입니다. 프렘버 발데스. 근데 프렘버 발데스네 그 휴스턴 에이스 나오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지금 너무 안 좋아요. 프렘버 발데스. 저는 푸발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푸발이 최근 5경기 동안 그 7.00에다가 피홈런 5개, POPS가 878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탱이가 가 있다. 보통 프레모 발데스가 작년에도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지금 유독 지금 후반기 들어서 이러네. 얘가 근데 그니까 직전 6경기 좀 마탱이 가기 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6경기 동안 평균 7이닝 먹어주면서 1.50 그리고 홈런 빵개 POPS도 476으로 그냥 야 이게 프레모 발데스지 이랬거든요. 얘도 왜냐면 땅볼 투수라 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냐 그 랑엘 수아레즈랑 비슷하게 약간 지금 요즘에는 좀 본인의 색을 좀 잃어버린 듯한 그런 피칭을 하더라. 프레모 발데스가. 이게 물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상대팀 클리블랜드 선발은 개빈 윌리엄스인데 이제 뭐 올 시즌 3.35 방어율에다가 37.2이닝 동안 뭐 볼넷은 좀 많지만 삼진도 꽤 괜찮은 편이고 뭐 피안타도 이닝보다 적고 여러 가지로 좀 뭐 클리블랜드가 또 괜찮은 젊은 투수 하나 냈네 이럴만 하는데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닝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얘를 처음 한 5경기 나왔을 때는 그래도 6이닝 던지고 뭐 7이닝 던지고 5.2이닝 이렇게 던지고 했는데 최근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5이닝, 4이닝 이렇게밖에 안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왜 이렇게 이닝을 적게 던지게 하지? 이런 점이 좀 눈에 띄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점들이 눈에 띄더라. 제가 이때가 뭐 우천 취소라든지 우천 지연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렇고요.
양팀의 빠따 얘기를 하자면은 아 형님 그 제가 저기 뭐지 마이애미 피츠 양키 저는 마이애미는 강승 양키 경기는 저기 뭐야 어디 갔어 양키 경기는 전 템파 승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피츠버그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승패만 말씀드리면은 마이애미 승에 템파 승 이렇게 되는 거겠죠. 피츠버그 경기는 좀 패스를 할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뭐 그리고 다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뭐 질문으로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 이러시면은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몇 경기 안 남았으니까 더 이어가자면은 휴스턴의 빠따 먼저. 아닙니다 형님. 휴지 빠따는 이래요 지금 2할 6푼 5리 타율이 2할 6푼 5리로 7위 그리고 OPS도 805 여기 OPS 보시면 된다고 했죠. 후반기 OPS 후반기에 OPS 805로 5등 왜냐면 지금 휴스턴 다들 아시다시피 풀스턴이잖아요. 요단 알바레즈 돌아오고 나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요단 알바레즈 발음이 이렇게 안 돼. 요단 알바레즈 돌아오고 뭐 알투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풀스턴이어서 최근에 빠따 감각이 괜찮다. 반면에 지금 클리블랜드는 뭐 전반기에 비하면 괜찮아요. 타율도 훌륭하고 적어드릴게요. 클블 타율 268로 4등 OPS도 766으로 괜찮은 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홈런도 그렇고 볼넷도 그렇고 확연하게 클리블랜드가 휴스턴한테 조금 안 됩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이 클리블랜드가 후반기에 뭐 홈런 페이스가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무색하게 좀 홈런 페이스가 많이 죽었어요. 볼넷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프레모 발데스가 뭐 최근 경기 동안 홈런을 되게 많이 맞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클리블랜드가 최근 한 5경기 최근 5경기에서 3홈런밖에 없고 그 3홈런이 전부 한 경기에 나온 거예요. 화삭 경기 맨 마지막 화삭과의 4연전 맨 마지막 경기에만 3홈런을 쳤는데 그 밖에 4경기에서는 전부 다 빵홈런이다. 최근에 좀 클리블랜드 타격이 좀 뭐랄까 평균 회귀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내일 그렇게 클리블랜드의 타격을 고평가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프렘버 발데스가 처맞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너무 못하니까 푸발이 처맞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날보다는 약간 더 맞겠다? 덜 맞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가 원래는 이제 홈 원정 차이가 꽤 컸습니다. 홈에서는 2점대 초반 그리고 원정에서는 4점대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 보면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쳐맞고 있어서 아마 내일 진짜 잘해도 한 5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어렵지만은 프레모 발데스가 점수를 좀 줄 거라 생각하면은 기준점을 예를 들어 7.5를 준다. 그러면 저는 오바가 괜찮다고 보고 8.5면은 애지간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경기 자체를.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 대 매치 가볼게요. 캔자스시티 대 뉴욕 매치. 캔자스시티 뉴욕 매치. 내일 이제 캔자는 그레인키, 매치는 퀸타나가 예상이 됩니다. 양팀 다 좀 이제 나이 많은 그런 투수들인데 특히나 그레인키는 지금 사실 저는 그 벌랜더나 슈어저 이런 애들이랑도 아예 결이 다르고 아예 결이 다른 좀 그레인키는 약간 리치힐에 비견되는 그런 투수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워낙에 나이도 많고 좀 구위도 별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레인키가 올 시즌에 잘했던 달이 5월달밖에 없어요. 5월달에는 이상하리만치 잘해가지고 31.1이닝 동안 2.30으로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밖에는 전부 다 6점대 아니면 7점대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그레인키는 5.49의 자책점. 내일 뭐 이제 홈등판인데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조금 나아요. 홈에서는 3.74, 원정 7.40인데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피홈런 차이. 이 친구가 올 시즌 20홈런을 맞았는데 홈에서는 6개, 원정에서는 14개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는 좀 피홈런 이런 거는 조금 억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뭐 큰 장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매츠 애들 상대로는 1할 6푼 7리로 그 피한 타율이 꽤 적더라. 그런 점은 눈에 띕니다. 한번 같이 보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잭 그레인키가 2할 5리로 올랐네? 왜 이렇게 올랐냐 갑자기. 어쨌든 40번 만나가지고 2할 5리면은 그렇게 엄청 처맞은 건 아닌 거죠. 잭 그레인키가. 매츠의 누구? 매츠 현재 로터 중에 그 토미 피만테스 특히 강했네요. 토미 피만테 20타수 4만타로 피안 타율이 1할 5푼밖에 안 된다. 뭐 그 밖에는 다 뭐 너무 좀 표본이 적으니까. 뭐 그러면 크게 뭐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그레인키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매치 친구들한테 그렇게 좀 고전했던 스타일은 아니다. 뭐 그 정도?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다음은 이 퀸타나 같은 경우는요, 올 시즌에 갑작스럽게 또 중도 투입이 됐습니다. 갑자기 7월달 후반기 들어서 나오더니만 두 경기에서 5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뭐 자책점은 2점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로 꽤나 쏠쏠한 모습이에요. 두 경기에서 자 적어드릴게요. 퀸타나 두 경기에서 11이닝 동안 3.27, 꽤 괜찮은 피칭을 했다. 그런 게 눈에 띄고. 양팀 빠따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캔자스시티. 캔자가 최근에 꽤 잘 칩니다. 이 미네소타를 수입을 해버렸는데 진짜 예상 못한 수입이었어요. 캔자 같은 경우는 타율 15등 그리고 OPS도 후반기 14등으로 빠따 면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웃긴 건 뭐냐, 얘네가요 그 빠따가 홈런도 19개로 많은 편이 아니고 그냥 중위권 수준이고 볼넷이 되게 적어요. 볼넷이 24개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마이애미였나요? 마이애미보다도 적네. 지금 볼넷이 24개면은 되게 적은 거예요. 경기당 2개도 못 얻은 건데. 어쨌든 켄자는 지금 그 출루율 같은 부분은 좀 적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커버를 하는지 OPS는 되게 높은 편이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매치는 지금 그 OPS는 701로 20등. 근데 타율은 28등. 2할 2푼 1리. 타율은 거의 뭐 꼴찌를 다투는 급인데 OPS는 높더라. 근데 19안타에 48볼넷인데 저렇게 높으면은 아무래도 좀 뭐 2루타 뭐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장타가 많은 것 같아요. 홈런은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장타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어쨌든 양팀 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빨간색으로. 지금 이 컨디션 OPS, 내일 이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는 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또이또이해요. 본인들의 후반기 OPS랑 또이또이인데, 매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굵게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OPS가 많이 올라갔다. 켄자나 매치나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좀 빠따적으로 상승세였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매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802로 나와있는데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펼치는 매치의 빠따는 훨씬 더 강력해지더라. 근데 그 상대가 그레인키다. 저는 이러면은 그레인키를 곤죽으로 만들어 놓지 않을까, 매치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뭐 켄자도 물론 최근에 잘 쳤지만은 이 경기는 저는 매치 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레인키가 매치를 막을 확률보다는 퀸타나가 켄자를 막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퀸타나도 과거에 화싹에서 뛸 때는 진짜 안정감의 대명사였잖아요. 시즌 막 200이닝 던져주면서 뭐 2점대 후반 내지 3점대 초반 이렇게 막아주는 그 세일이랑 원투펀치였는데, 어쨌든 저는 퀸타나 쪽이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저는 매치 승에 굳이 가라면 오바 쪽일 것 같기는 해요. 퀸타나가 털릴 수도 있으니까. 아직 뭐 배당이나 기준점이 안 나왔지만은 저는 매치 승 내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콜로라도. 매치 승에 오바 적어놔. 콜로라도 대 샌디에고 맞나? 콜로라도 샌디에고인데 저는 오늘 이 경기가 막폴이었습니다. 사실 언더 10.5 막폴이었는데 연장까지 가는 쫄깃한 승부 끝에 다행히도 언더가 떴죠. 샌디에고 10회 초에 무사 만루일 때 진짜 와 좆됐다 싶었는데
어쨌든 다행이었습니다. 샌디에고가 그래서 오늘로 연장 지금 0승 10패일 거예요 아마도. 샌디에고가 아무튼 그 이제 좀 접전에서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내일도 이제 콜로라도는 램버트인데 램버트가 얘가 7월부터 나왔는데 7월 달부터 불펜데이 오프너로 나오거나 좀 선발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램버트가 나오면 에지간하면 난 불펜데이인 줄 알았어. 그런데 요즘 보면은 좀 그냥 생선발로 많이 쓰더라고요. 생선발로 나와가지고 14이닝 동안 0.00 콜로 램버트 생각보다 단단한 피칭을 해주더라.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콜로라도는 진짜 좀 지금 뭔가 수틀리면은 그냥 불펜데이 돌리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콜로라도가 불펜데이가 꽤 단단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못 찾아드리는데 저번에 찾은 거 보니까 한 경기 빼고 다 언더였는데 한 5번 중에 6번인가? 6번인가 중에 한 번 빼고 다 언더였다. 근데 그 중에 아마 램버트가 2번인가 선발로 오픈으로 나왔을 거예요. 내일 그리고 샌디에고 선발은 라이언 웨더스인데요. 얘가 중간중간에 쉰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롱 오프너? 그러니까 좀 한 3, 4이닝 먹는 그런 오프너로 나와가지고 5경기에서 15이닝 동안 10.80, 7개의 피홈런.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오프너답지 않은 모습? 저럴 거면 오프너로 왜 쓰냐? 그냥 못 던지니까 짧게 던지는 선발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 팀의 선발 차이는 뭐 콜로라도한테 사실 투수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워낙에 샌디에고 선발 투수도 별로다 보니까 샌디에고 선발도 별로다 보니까 콜로라도가 오히려 선녀로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양 팀의 빠따 같은 거 보면요. 먼저 진짜 콜로라도 역배 잡은 거 오지긴 했다. 어제 주력 다 꼬랐지만은 부주력으로 뭐 신시라든지 콜로라도 같은 거 이렇게 또 돼가지고 저는 회복은 했기 때문에 자랑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콜로라도도 이 가장 눈에 띄는 건 지금 볼넷 차이죠. 볼넷 차이. 볼넷 차이 때문이라도 그리고 뭐 타율 차이도 좀 있지만은 양 팀이 OPS 차이가 굉장히 순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샌디에이고가 지금 799로 6등, 콜로는 732로 16등. 양 팀 다 빠따적으로는 꽤 괜찮아 후반기에. 근데 콜로라도가 그 볼넷이 39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75개 필라델피아가 75개로 후반기 볼넷 1등이라고 했는데 2등이 샌디에이고예요. 2등이 샌디에이고가 2등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뭐 꽤 괜찮은 타율에다가 이런 출루율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샌디에이고의 OPS 자체는 꽤 괜찮게 나온다. 뭐 눈야구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자, 무튼 그렇고요. 저는 내일 경기 물론 이제 램버트를 그렇게 막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 라이언 웨더스가 너무 못하는데 이 경기는 내일 아무래도 좀 그 불펜 활용도가 꽤 높을 것 같아가지고 불펜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면은 이 저스틴 로렌스 원래는 콜로라도의 마무리거든요. 로렌스가. 근데 얘가 요즘에 존나 못합니다. 로렌스가 요새 너무 못해가지고 내일 이렇게 연투를 했다면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무사말루 그 연장전 10회 초 무사말루의 주범이었던 맷 호크 이 친구도 연투라도 못 나올 것 같고 다니엘 바드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내일 이런 코너 시볼드 같은 애들이 아마 긴 이닝을 던져주긴 할 거예요. 램버트가 만약에 좀 막힌다. 램버트가 공략을 당하면은 시볼드 같은 얘가 나와가지고 좀 길게 던져줄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면은 물론 소모가 많기는 한데 콜로라도가 불펜데이 돌리는 데는 뭐 아주 여력이 없다? 그건 아닐 것 같긴 해요. 이 정도면 도라는 갈 것 같다. 왜냐면은 샌프란시스코 같이 로테이션 5번 중에 2번 가량을 불펜데이 돌리는 애들은 종종 이런 한 경기 정도는 그냥 게임 던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게임을 던질 급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브렌트 수터 나오면 되고 제이크 버드 또 나와도 되고 시볼드가 길게 던지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램버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롱 오프너로 나와가지고
14이닝 동안 0.00이었다. 이런 걸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내일 저는요 그냥 또 콜로라도 프렌 또 콜로라도 프렌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기준점 또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12.5다. 예를 들어 12.5면 저 또 언더 가고 싶어요. 이거는 콜로라도가 예를 들어 12.5면은 언더 갈 것 같다. 근데 콜로 프렌이 아마 오늘처럼 배당의 맛은 있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오늘은 1.96이었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저는 오늘 콜로 프렌이랑 언더 다 갔거든요. 거기랑 신시내티 승 다 가가지고 좀 맛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발이 웨더스니까 샌디에고 선발이. 저는 이 경기 콜로라도의 프렌에 언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렇게 컨디션 OPS 상으로도 샌디에고가 평소보다 안 좋다.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안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 착안을 해가지고 저는 콜로라도 프렌에 언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시애틀 대 보스턴 경기죠. 아 이것도 어려운데 내일 시애틀 선발이 브라이스 밀러 선발이 좀 신인 투수고 보스턴은 배요입니다. 브라이언 배요인데 제가 맨날 막 배요가 미들맨이다 했는데 요새는 좀 미들맨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배요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맞는 모양새다. 그래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브라이스 밀러는요 얘가 볼넷이 되게 적어요. 올 시즌 75이닝에 그 볼넷 15개 그리고 피안타도 60피안타 그래가지고 딱 WHIP가 1이에요. 1.00 그 제가 어제 WHIP 1등이 누구라고 했더라? WHIP 1등 내가 누구라고 그랬지? 어제 경기 있었는데 에버시였나? WHIP 1등 에버시였는데 지금 2등이 이 브라이스 밀러거든요. 피안타도 적고 볼넷도 적은 뭐 그런 친구인데요. 얘가 직전 6경기 동안은 되게 잘했어요. 직전 6경기 동안 31이닝에 2.32 그리고 4개의 피홈런을 맞았었는데 근데 지난 등판 바로 이제 최근 등판 미네소타전에서 5.2이닝 동안 6실점 5.2이닝 6실점 그리고 8피안타 4피홈런 그러니까 한 경기에 지난 6경기 동안 맞은 홈런을 다 맞은 겁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 새끼 브라이스 밀러 한번 마탱이 갔는데 뭐 이런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좋은 흐름을 끊어먹었던 브라이스 밀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 이제 브라이언 배요가요 얘도 제가 좋아하는 땅볼 투수거든요. 56.4%에 달하는 땅볼 투수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싱커랑 패스트볼 이런 것들 던지는 애인데 어디 갔지? 아무튼 뭐 그런 거 이렇게 던지는 애인데 얘가 지금 후반기 7월 15일부로 3경기 동안 6.75로 안 좋아요. 6이닝 3실점, 4이닝 6실점, 6이닝 3실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아주 이게 뭐 그렇게 아주 안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6이닝 3실점이면 그렇게 못한 건 아니니까. 근데 4이닝 6실점도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후반기에는 6.75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얘가 그전 11경기 동안 되게 잘했거든요. 이거 적어드리면은 브라이언 배요 짠물바람형님 반갑습니다. 배요가 후반기엔 6.75였고 그전 11경기 동안은 2.39로 엄청 잘 던졌었다. 제가 이렇게 잘 던져가지고 배요가 보스턴에 뭐 기둥이니 선발진에 뭐 팩스턴이랑 받쳐줘야 되니 이랬는데 별로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양팀 다 투수 둘 다 불안한 면모가 있다. 그런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빠따를 얘기를 하면요. 먼저 시애틀은 뭐 홈런이나 볼넷이나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보스턴은 타율이나 오페스나 상당히 훌륭한 수준. 특히 타율이 2할 6분 7리로 5등. 홈런이나 볼넷은 의외로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보스턴이. 내일 시애틀이 최근에 좀 잘 치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해요. 시애틀이 원래 오늘 8안타를 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5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 이렇게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시애틀이 연속 두 자릿수 안타 기록도 끊겼고 뭐 이기긴 했지만은 다소 좀 뭔가 껄끄러운 그런 상태? 타격적으로 그런 상태이긴 한데 이 경기 조금 어렵지만 저는 지금 보니까 보스턴이 역배로 나오는 것 같던데
보스턴이 역배면 저는 보스턴 프렌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보스턴 프렌 쪽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냥 이 경기는 사실 별로 좀 패스에 가까워가지고 그냥 언어버는 예측 안 할게요. 보스턴 승 욕심 내만도 한데 그냥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저는 보스턴 프렌 가거나 패스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보스턴 프렌도 아마 배당이 낮을 거야. 다음 경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 가보겠습니다. 내일 샌프는 지금 뭐 알렉스 코브로 예상이 되네요. 원래는 오늘 우드였는데 원래 내일이 우드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미 등판했으니까 우드가 원래 우드가 내일 선발이고 콥이 오늘이었는데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먼저 콥을 말씀을 드리면요. 콥은 일단 홈에서 되게 강해요. 얘가 원정은 4.63인데 홈에서는 1.09로 되게 강합니다. 홈에서는 홈 콥은 믿을만하다. 홈 콥은 피안타나 피홈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억제를 하고 있고 얘도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 땅볼 비율이 57%에 달하는 땅볼 투수인데다가 얘가 한번 쉬고 왔거든요. 등판을 언제 쉬었냐면은 6월 14일 날 등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 등판을 걸렀어요. 2번 정도 등판을 걸은 다음에 그 쉬고 나서 지금 다섯 경기를 던지고 있는데 그 이후 쉬고 온 이후에 이렇습니다. 27.1이닝 동안 2.63. 왜냐면은 쉬고 오기 전에 약간 좀 실점도 늘어나고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좀 깔끔한 피칭을 해주는 것 같다. 신시내티전에 원정에서 홈 말고 원정에서 4.1이닝 5실점 한 거 말고는 그냥 홈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일단 홈컵은 조금 믿을만한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그 샌프란시스코 구장이 또 홈런 같은 게 잘 안 넘어가는 구장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애리조나의 선발은 갈렌이에요. 잭 갈렌 에이스 잭 갈렌인데 이 잭 갈렌도 얘도 원래 홈 귀신이에요. 홈에서는 1.96인데 원정에서는 4.97이다. 내일 원정 등판이니까 아무래도 갈렌이 조금 평소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일단 그런 상태고 갈렌이 원정으로 가면은 피안타, 피홈런, 볼넷, 삼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마다 얘가 4월달에는 1.09였고 5월달에는 3.34, 6월달에는 3.69, 7월 들어서 4.45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방어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월별 방어율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못한다 요즘에. 그런 게 눈에 띄고 후반기 지금 얘가 3경기를 던졌거든요. 근데 후반기 3경기 던졌는데 후반기 3경기 동안 이래요. 적어드릴게요. 후반기 3경기 동안 18.1이닝에 5.40 이닝 이팅은 좋은데 실점이 그냥 실점 자체가 많다. 얘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상대로는요 4.09 4.09로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뭐 잭가렌의 명성에 비하면은 뭐 특정팀 상대로 4.09다 4점대 방어리면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는 4.28 샌프 원정에서는 안 좋은 편이었다. 오라클 파크에서는 이런 점들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샌프가 지금 빠따가 개 나락을 갔거든요. 이거 내가 오바로 적었네. 저 잘못 적었다. 원래 알렉스 우드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그냥 언더가 제일 낫지. 지금 샌프 빠따가 개 나락을 가 있습니다. 지금 OPS 타율 둘 다 후반기에 그냥 꼴등을 달리고 있어요. 꼴등. 그냥 그런 상태여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뭐 상대가 지금 뭐 갈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완전 막 마탱이가 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샌프가 그렇게 득점을 많이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면 샌프가 직전 그 보스턴전 마지막 2경기 때 11안타 쳐가지고 조금 빠따가 회복을 하나 이랬는데 이제 어제 애리조나 라인 넬슨 제가 넬슨 말했죠. 원정에서는 존나 잘한다고 넬슨이 넬슨 원정에서 존나 잘한다고 막 많이 말했는데 넬슨이 또 원정에서 잘해줬습니다. 어제 넬슨이 어제 6.2이닝 동안 2실점으로 또 한 번 원정에서 호투를 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다른 것보다 일단 샌프가 존내 못 칩니다. 샌프가 존내 못 치고
후반기 들어서 존내 못 치고 있고, 에리 같은 경우도 뭐 전반기보다는 별로긴 한데요. 그래도 전반기보다는 별론데 그래도 샘프보다는 낫고 할 만큼 해준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제일 좋다고 봐요. 홈콥이 일단 단단하고 원정 갈렌이 불안하다 했는데 그 상대팀이 샌프란시스코야. 저는 이거 그냥 계산이 이미 선다고 봅니다. 언더가 아주 좋아 보인다. 근데 아마 기준점이 7.5면 또 얘기가 좀 다르겠죠. 기준점 7.5면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언더 찍을 것 같다. 예,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다저스 경기죠. 다저스랑 오클랜드가 붙는데 내일 하필이면은 다저스 선발 린이에요. 랜스 린이 나오는데 랜스 린이 다저스로 가면 좀 잘하려나. 제가 원래 옛날부터 린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분석을 좀 하자면은 린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그 아까 제가 뭐 BB9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린은 올 시즌 9이닝당 홈런 개수 1위, 9이닝당 2.1개 홈런을 3등. 이게 1등 막 2등 그 코팩도 있었고 위로 뭐 그랬어요. 어쨌든 린도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홈런을 맞은 투수가 린이에요. 지금 28개인가 그렇고, 린이 보면은 올 시즌에 주력 구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심이랑 커터가 그냥 나락을 갔습니다. 나락.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랜스 린의 포심이랑 커터가 그야말로 나락을 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후반기 성적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후반기 말고도 다 못했는데 린이 후반기 16.2이닝 동안 9.18 그리고 피홈런 6개 이런 정도로 엄청 못하고 있거든요. 랜스 린이 그럼 왜 못하냐 올 시즌에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런 밸류, 포심이 마이너스 9 커터가 마이너스 8이에요. 작년을 보면은 포심이 플러스 9 커터가 플러스 4였는데 그냥 단순히 따지면은 커터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포심은 마이너스 18. 그야말로 엄청 이 뭐랄까 주력 구종들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피안타율도 그렇고, 포심이 작년에 피안타율 2할 오픈 4 작년에 2할이었는데 지금 2할 오픈 4리로 오픈 4리가 올랐고, 커터 같은 경우는 2할 3푼 6리였는데 지금 275. 그러니까 대충 3푼 9리 이렇게 오른 거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력 구종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린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더라. 그래서 린이 그 다저스 유니폼을 입기까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저도 물론 린이 반등하기를 바라긴 바래요. 하지만 여태까지 보여준 거로는 그렇게 막 딱히 반등 요소가 보이진 않더라. 이런 건 있고요. 그 오클 선발 왈디척 같은 경우는 BB9 9이닝당 볼넷 개수가 5.4개로 3등이에요. 이게 1등이 만호하고 2등 그룹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 코팩이 아닌가? 2등 그룹에 에드워드 카브레라. 누구였지? 잠시만요.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구인당 볼넷 개수 이거 어디서 났더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갑자기 평소에 많이 쓰던 거다 보니까 여기 있다. 뭐야 이거 맞아? 어디 갔지? 어쨌든 BB9 전체 1위가 만호아였고, 만호아는 거의 6개 가까이 되고 2위 그룹에 월디척이 있었어요. 월디척이랑 에드워드 카브레라 그리고 코로라도 선발 중에 누구 하나 있었는데 시볼드였나? 하여튼 어쨌든 월디척도 볼넷이 존내 많은 선수다. 볼넷이 많고 내일 원정 등판이잖아요. 근데 얘가 그 이제 또 원정보다는 그나마 홈에서 조금 나아요. 그래도 원정이 막 9점대 방어인가 8점대인가 그렇고 홈에서는 그나마 한 5점대 이런 선수라 가지고 그냥 일단은 메이저리그에서 뛸만한 기량이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얘가 그래서 원정에서는 피안타, 피홈런, 볼넷 이런 점들이 되게 많이 들어나더라.
이런 건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최근에 조금 나은데 얘가 그 4월달, 5월달에는 선발로 나왔거든요. 오클랜드에서. 근데 그 6월 중순부터는 선발로 안 나오고 뭐 롱릴리프, 뭐 벌크 가이로 나온다든지 롱릴리프나 그냥 뭐 위장 선발, 뭐 오프너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4.76이었어. 4.76. 그래서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한 것 같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지는 않다. 그래서 양팀 선발 둘 다 마탱이가 가 있는 애들끼리 붙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빠따 얘기를 좀 하면요. 먼저 다저스. 다저스는 2할 6푼 4리. 보면은 홈런은 좀 적은 편인데 볼넷이 되게 많죠. 다저스가. 후반기 전체 볼넷 3등. 이런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오클 같은 경우는 2할 3푼 4리로 그 타격 22등. 뭐 홈런이나 볼넷 같은 경우도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다. 그래서 양팀 다 뭐 빠따적으로 오클랜드는 전반기에 비하면 좋고 다저스도 그 전반기에 비하면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충분히 봐줄 만한 점수, 봐줄 만한 정도의 그런 기록치가 보이긴 보입니다. 타율이든 OPS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경기 아주 쉽게 오바를 찍을 것 같아요. 아마 기준점 10.5? 10.5에서 한 11.5 정도 주지 않을까 싶은데 11.5는 사실 안 줄 것 같고 10.5 정도? 모르겠네. 10.5가 적당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다저스가 지금 올 시즌 그 후반기 들어서 지금 불펜도 강력하고 혹시 이제 좀 불펜이 나오는 그런 사이즈가 잡히면은 애매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오바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양 팀의 선발 상태를 생각을 하면은. 네.